대표님들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파트를 몇 채를 가지고 있는지, 자녀가 몇 살인지, 이런 개인별 상황이나 아파트 현황 등에 따라서 뭐가 유리한지는 다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에이마이 프로의 하인재 세무사입니다. 우리가 영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상대방 대표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일단 생각을 잘 해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온 건 기업 대표님한테 아파트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대표님들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건데 요즘 워낙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뛰다 보니까 그래도 대표님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자녀분들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조선일보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보면 대한민국 주택시장에서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 어느 정도인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제가 기사를 빠르게 한번 읽어볼 건데요.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미혼 자녀들끼리 만남을 주선하는 모임이 결성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가입비 10만 원에 연회비 30만 원이다. 가입 대상은 아파트 입주민 및 입주민의 결혼 정년기 자녀다. 이 아파트는 최근 전용 85제곱미터 크기가 42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 와, 이제 아파트 한 채가 42억입니다. 여기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저 사무실 출근할 때마다 지나오는 아마 그 서초 쪽에 원룸 아파트가 아닐까 싶은데 아파트 한 채가 이제 42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뭐 아파트 공화국이다 이런 말도 많이 있었지만 기사 중에 중간에 보시면 고소득층은 77%가 아파트에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중에 열의 8분은 아파트에 산다고 볼 수 있겠죠. 다른 기사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이 상속세가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너무 흔한 세금이 되다 보니까 여당의 한 정책위원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최고세율하고 과표 구간은 24년째 그대로고 상속세 공제액 5억 원도 28년째 그대로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9,900만 원이다. 이러면 서울에 사는 사람은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누구나 다 상속세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누가 상속세를 걱정하면 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그만큼 상속세는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세금이었는데 이제 적어도 서울에서는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24년째 그대로인 과세표준과 세율 한번 볼까요? 1억 원 이하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이 넘어가면 50%입니다. 아까 아파트 얼마였죠? 42억. 그 아파트 한 채만 물려줘도 상속세 구간이 50%가 돼버리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거 당연히 아마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뀌겠지만 바뀌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속세를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이제 얘기한 거는 아파트는 이제 주택의 일부이긴 한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아파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너네 집 얼마짜리야 얘기했을 때 가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데가 아파트인 것 같아요. 일반 주택은 얼마짜리야 모르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나가보면 이거 얼마짜리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속을 하던 증여를 하던 이런 아파트는 그러면 얼마의 재산이라고 평가가 될까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시가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보통 이제 상속이나 증여세에서는 시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불특정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라고 법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가 일어났거나 감정을 받았거나 수용됐거나 경매 또는 공매 등이 있었다면 그 가격이 시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매매가 일어났다는 거는 해당 그 주택이 매매가 일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상속받으면 그 주택이 최근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대해서 매매가 일어난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주택에 대해서 감정을 받던 아니면 유사 매매 사례가를 시가로 인정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아파트는 특히나
우리가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환가성 때문이잖아요. 다른 주택에 대비해서 내가 얼마에 사고 팔 수 있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유사 매매 사례가가 바로 주변의 아파트가 얼마에 팔렸는지를 보고 가격을 책정하는 겁니다. 즉, 우리 단지에서 나하고 비슷한 금액의 아파트가 얼마에 팔렸는지를 보고 그 금액을 내 아파트의 가격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바로 유사 매매 사례가입니다. 자, 이제 아파트는 이렇게 아까 우리가 상속하거나 증여하거나 하게 되면 상속세, 증여세 걱정도 해야 되지만, 요즘에는 이 증여받던 상속받던 취득세도 굉장히 부담이 크게 오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주택이다 보니까 주택의 취득세율이 굉장히 좀 세분화됐어요. 예전에 13%였다면 중과세 제도가 생기면서 주택이 많으면 8%, 12% 이렇게까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렇게 퍼센트로 말씀드리면 딱 와닿질 않아요. 근데 아까 40억짜리 주택 생각해 볼까요? 40억짜리 주택인데 내가 12%를 내야 되는, 취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얼마죠? 4억 8천. 취득세만 4억 8천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양수를 했을 때 취득세율이라면, 증여와 상속은 별도의 취득세율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를 내가 자녀든 배우자든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어느 정도 세금을 낼까, 취득세를 낼까, 이걸 한번 잠깐 비교해 볼 건데요. 취득세율은 상속은 2.8%, 증여는 3.5%인데요. 여기에서 저는 이제 42억짜리는 너무 제일 비싼 거니까 한 중간 정도 한 20억 정도, 시가가 한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시가가 20억이면 시가 표준액은 15억 정도 될 건데요. 여기서 이제 시가 표준액이라 하는 것은 지방세에서, 취득세는 지방세다 보니까 지방세에서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아파트 공시가격, 그 공시가격을 지방세 쪽에서는 시가 표준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시가가 20억 정도 되면 보통 공시가격이 한 15억 정도 될 건데요. 한 70%, 80% 선 되니까 15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상속과 증여는 그 과세 표준이 좀 달라요. 원래 상속과 증여가 같았거든요. 예전에는 상속을 받던 증여를 받던 우리가 시가 표준액, 즉 공시가격을 가지고 신고를 했었는데, 취득세 신고할 때요. 그런데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이 많아지다 보니까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을 시가로 바꿔버렸어요. 이거는 지방세법에서는 시가 인정액이라고 하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말한 그 시가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20억짜리 이 아파트를 상속을 하게 되면 시가 표준액이 15억이라고 하면 취득세율 2.8% 하면 취득세가 한 4,200 정도 나오는데, 증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시가를 과세 표준을 하다 보니까 7천만 원이라는 세금이 나옵니다. 당연히 증여를 좀 꺼리게 되겠죠. 더군다나 아까 우리가 일반적인 취득세에서도 중과가 있지만, 증여할 때도 내가 2주택자이면서 내 자녀들한테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주게 되면 무려 12%라는 중과세를 받기도 해요. 그러면 20억짜리는 2억 4천이라는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에 관해서 최근에 증여가 좀 많이 사그라들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파트를 가지고 세무사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게 뭘까 하고 제가 두 가지를 꼽아봤어요. 이거는 이제 약간 상식적인 일이기도 한데, 요거는 대표님들과 얘기할 때 대표님이 이거 아세요? 라고 말씀하면서 대화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고 싶은데 증여, 상속, 양도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해요? 뭘로 줄까요? 뭐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개인별로 다르겠죠. 그 분이 아파트를 몇 채를 가지고 있는지, 자녀가 몇 살인지, 배우자는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개인별 상황이나 아파트 현황 등에 따라서 뭐가 유리한지는 다 달라집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취득세가 얼마가 나올지,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가 얼마가 나올지를 한번 쭉 살펴보고 검토하고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라서, 단순하게 저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해 주지 못한다. 요거를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요. 아파트를 상속받고 바로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는데 맞나요? 아니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물론 바로 팔면 양도세가 안 나오긴 해요. 근데 그게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어서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양도 차익이 없어서 양도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가 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양도하면 그 양도하는 가격이 시가가 되거든요. 그 시가가 내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그 가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의미는 내가 받은 취득가액, 그 시가가 취득가액이면서 내가 판 가격이 양도가액이니까 내가 받았던 금액 그대로 팔게 되니까 난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양도세가 없는 거예요.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는 게 아니고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팔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져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요거는 그냥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고, 또 대표님들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번 이제 이 아파트에 관련해서 상속과 증여 관련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대표님들하고 얘기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